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회사가 좀 바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집중하는 것도 시간이 좀 부족한데 영상을 찍을 시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긴축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긴축이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망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진실일까요? 상승하려면 이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죠. 이 시장 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코로나 악재 이후에 금리를 제로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제로대의 금리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금리가 언젠가는 인상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나요? 예, 정답은 후자겠죠. 예, 금리는 언젠가 인상이 되겠죠. 계속 제로금리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유지했다가 다시 코로나급 악재가 발생하면 금융적인 장치로 이 악재를 돌파할 만한 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올린 30분 만에 경제를 이해하는 영상,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봐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경제학적인 이론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집단지성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자칭 전문가 또는 인플루언서들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아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저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 위주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거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기 싫지? 예. 근데 이런 걸 다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충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보면 그 얘기를 해야 누른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예. 마음에 우러나와서 눌러야지. 아무튼 차치하고요. 일단 시장 상황이 보시면 명백히 하락 추세죠, 지금. 자, 이게 되나? 안 되네. 예. 제가 지금 툴이 덜 깔렸습니다. 어떻게 지우지? 이게 아닌데? 아무튼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삐뚤빼뚤하네요. 진짜 예. 형편없는데 일단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고 추세 하단에 왔습니다. 추세 하단에 왔고 우리가 생각했던 지지선까지 왔어요. 근데 갭 하락으로 롱바디 운봉을 그려버렸죠. 여기서 미증시가 흔들린다거나 추가적인 뭐 코로나 악재가 발생하면 갭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양지하고 있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음봉이라서 뭐 그냥 그러니 하고 있습니다. 투매가 좀 나왔을 법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여길 지지선이라고 함석 동자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깨고 내려왔다는 거죠. 거기에 갭 하락으로 그냥 내려버렸다는 건 시초가의 큰 손들이 하락을 유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등하냐? 그렇게 판단하진 않고요. 일단은 투매를 유도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 시장만의 악재가 있죠. 대형 IPO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추종하는 ETF라든가 바스켓에 담고 있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것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아야 됩니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타 다른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27일에 상장하죠. 그럼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겁니다.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악재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났냐? 하루 이틀 정도 더 갈 수 있지만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상장 이후에 물량이 풀리고 말고 이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고요. 일단 고악재 자체는 거의 끝났다. 여러분들 잘 버텼다라는 겁니다. 이 저항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저항선이 됐죠. 여기서 약간 일주일 정도 횡보할 수 있습니다. 횡보하다가 갭 상승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판 사람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3-4번 정도 올릴 거다. 제가 이 영상 서두에 질문 드린 것처럼 제로 금리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 속도가 중요한 거겠죠.
당초 사람들이 예상했던 게 3-4번이다. 뭐 누가 예상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4번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회복됐으니까 당연한 수준으로 보여지죠.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이 5회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이건 뭐 중국이랑 엮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입니다.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예요. 지금 뭐 주먹을 꺼내서 막 때릴 수는 없겠죠. 지금 국제적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도 발생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서둘러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4번이 아니라 5-6회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2년 5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임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 3월쯤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5회 정도 하려면 갑자기 뭐 8월, 9월까지 인상하지 않다가 뒤에 쭉 인상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최소 3월부터는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장이 약할 수 있겠죠. 예, 요건 인지해야 됩니다. 자, 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금리가 오를 수도 있겠군이라고 하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요걸 일단 인지하고 금리랑 국채 수익률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이 망하냐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랑 미국채 10년물, 나스닥을 매핑했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돼요. 경제 위기는 건너뛰고요. 금리 상승기에 그 증시가 하락했나요? 뭐 가스닥이니까 하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리랑 그 주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금리 상승기를 한번 보시죠. 금리가 계속 상승하죠. 예. 여기 요 하늘색이 기준금리입니다. 금리를 계속 올려요. 툭툭툭툭툭툭 엄청 빨리 올리죠. 예. 왜냐하면 리먼 사태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금리 상승기 때 나스닥은 어땠죠? 쭉 상승합니다. 근데 요렇게 좀 눈에 보이는 하락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금방 복구하긴 했지만 요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겁니다. 이때까지 많이 올라서 많이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때 많이 하락했어요. 그때 보시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 금리는 뭐길래 여기서 하락하지? 요런 물음표를 가지고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예전에 금리 상승기 때도 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되니까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해요. 요 금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금리는 무슨 금리일까라고 하면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실질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가 상승률이랑 금리를 같이 봐야겠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공포감이 조성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금리가 저금리를 노리고 투자하는 투자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가들이 빠져나가는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 악재를 계속 언론에 뿌리면서 파는 그 주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잠깐 흔들리고 있는 거지. 금리 인상이 되니까 증시는 망한다는 어불성설이란 겁니다.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있어도 증시는 하락하지 않았구나 라는 경험적인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채권 수익률은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뭐 금리 상승기 때 미국채랑 한국채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 정도만 체크하고요.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시사한 시점에서 같이 올라가죠. 예. 이건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만 보시고, 미국채랑 아까 나스닥이랑 관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채도 움직임에 따라 한국 증시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겠죠. 미국채 3년이랑 나스닥을 매핑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금리가 올라도 나스닥은 상승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조정을 보이더라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금리 상승기 초입에 굉장히 약세를 보이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올라갔지만 금리 상승기 초반, 자 이때쯤 금리 인상을 시사했겠죠. 자 하락하고 횡보하죠. 횡보하다가 전저점을 깨는 하락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한다. 지금 한국 증시가 어떻죠? 전저점을 깼죠. 예, 약간 이런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늘상 상승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에 1년, 2년 동안 굉장히 시장이 좋았죠. 이것도 넘어갈게요. 한국 채권 수익률 폭등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그때 당시 2013년에 비슷한 시기에 기사가 있었던 겁니다. 버냉키, 이때 버냉키 씨가 했죠. 페드 의장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을 때 뭐 금리가 3%를 넘었지만 뭐 5개월 만에 3%로 떨어졌다 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지지선이 생기고 안정적으로 상회할 경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것. 예.
기준금리를 계속 상승시킨다는 말이겠죠.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고요. 또 비슷한 기사를 보시면 김지만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뭐 블라블라 하죠. 국채 3년물 금리가 3%를 넘어설 것. 지금 3%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올려봐야 2%, 1%죠. 예, 이때보다는 금리가 낮아져 있습니다. 점점 낮아져서 저금리대로 계속 살아갈 것 같긴 합니다. 글로벌 국내 경기가 회복세에 있음을 지지하는 경기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예, 양적 완화 축소도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이게 테이퍼링이죠. 긴축이 아닙니다. 올해 안에 3%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예, 금리가 3%를 넘어선다. 이때 상승한다는 거죠, 금리가. 현재 나온 지표만으로 경기 회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경기 회복됐죠, 그때도. B증권사 딜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대기 매수세가 출현하며 금리를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돼 올해 안에 3%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기 지표 등을 고려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이때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봤죠. 금리가 상승해도 그 증시는 올랐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있어도 증시는 하락하지 않았구나. 다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코스피는 어디까지 떨어질까? 대략적인 기술적 추세를 제가 예전에 봤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코스피 4천까지 간다라는 영상에서 뭐 물론 4천은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건질 내용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코스피 4천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거기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었죠. 270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증시가 하락하면 27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에이 또 이 양반 2700 같은 소리 지금 3000을 넘었는데라고 하셨는데 어느덧 2700까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지지선까지 온 겁니다. 2700. 그 다음에 26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하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건 또 폭락이 나올 수 있지만 금방 복구하는 악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많이 떨어져 봐야 2600에서 2700 사이다. 그럼 이쯤에서 뭔가 지수를 투자한다거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구간이 나온다는 거겠죠. 언론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슬슬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을 거예요. 카벤 크래프톤 설지나면 폭탄 터진다 경고 개미들 덜덜이라고 하는데요. 예, IPO 최대어인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물량이 나온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럼 카벤 크래프톤이 매도가 나온다는 건데요. 카벤 크래프톤은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거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했죠. 이 상장이 갑자기 짠 하고 등장했나요, 오늘? 어제 짠 하고 등장했나요? 아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연기를 거듭하다가 이제 상장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코스피 시가총액을 추정하는 코스피 200이라던가 ETF들이 당연히 이런 수준을 밟았어야 돼요. 그럼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증시가 다 하락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카벤 크래프톤 가지고 있는 주주들 겁먹게 해서 매도를 하게 하려는 겁니다. 일단 이런 걸 보면 뭐 카벤 크래프톤이 좀 바닥 그 인근에 왔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3월까지는 횡보가 예상됩니다. 예,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3월까지는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지 못할 거고 최근에 하락을 크게 했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트랩 스윙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이 지속될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단기 바닥을 형성했다고 봐요. 예. 크게 하락해봐야 1, 2회 정도 추가 하락. 2600을 깨고 내려가진 않을 거다. 2600이 되면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섹터가 유리할까요? 단기 낙폭 과대 그 섹터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단기 반등 시에는. 근데 최근에 상승하고 있던 것들이 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달리던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이 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계속 봐야 돼요. 예. 로봇 관련주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따라잡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하락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섹터가 코로나 초반에 반짝했다가 지금 굉장히 긴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락할 수 없습니다. 바이오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어떠한 모멘텀이 발생해서 거기서부터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이 뭐 분식회계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죠. NFT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슈팅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좀 지양합니다, 이건.